1592년 임진년 4월 13일 명나라 노각에 기린을 내놓아라. 지금의 일본인 외나라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간다는 핑계로 부산포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전쟁이 시작된 지 20여일 만에 왜군이 한양까지 다다랐고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와 대신들은 북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조선 땅이노 거의 다 외나라 땅이노 됐다. 이제 전라도와 평안도만 다 뺐으면 조선이노 다 먹는다. 가자 전라도로. 그러나 전라도 해안에는 이순신을 중심으로 한 수군이 왜군을 격파하고 있었고 왜군은 바다 대신 육지를 이용해 경상도 쪽에서 전라도 쪽으로 이동하기로 한다. 그렇게는 못하지. 없다. 홍희 장군님은이다. 무조건 도망쳐야 하문이다. 홍희 장군 무섭습니다. 돌격! 니들 이제 죽었어 그냥. 경상도 의병 지역에는 왜군들을 벌벌 떨게 한 빨간 옷을 입은 의병대장 홍희 장군 곽재우가 있었다. 왜군들은 왜 홍의 장군을 무서워했던 것일까? 떴다. 홍의 장군 곽재우. 1592년 4월 말 경남 의령의 기강. 고향에서 항문을 닫고 있던 선비 곽재우는 낚시를 즐겨 했는데 나리. 허허, 넘어지겠다. 어디 난리라도 난겠니? 왜 하셨는겨? 내가 뭐를 한단 말이냐? 난리 났다고 예. 외놈들이 쳐들어와갖고 관군들을 물리치가 한양까지 갔다 아닙니까? 뭐? 외놈들이 쌀이며 뭐며 막 다 쓸어가고 사람들을 괴롭혔었고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가자. 예? 어디를? 나라가 풍전등한데 우리라도 나가서 싸워야지. 싸워야 누구랑냐? 아, 외놈이 쳐들어왔으니 외놈하고 싸워야지. 정말? 우린 군사가 아닌데 싸우다 죽어요. 군사가 아니더라도 나라가 빼앗기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테냐. 가서 왜군들과 싸우러 갈 사람들을 당장 모아오너라. 지금요? 지금 흥미야. 가. 어휴, 뛰어. 가요. 그랬다. 곽재우는 임진왜란 최초로 일반 백성이 스스로 군인이 되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의병을 조직하려 했던 것이다. 이게 저희가 가진 전부 이유입니다. 고맙소. 가서 의병들이 먹을 식량과 무기들을 구해야겠소. 아,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나라에 가셨다가 사오신 빨간 비단을 내오시오. 예? 빨간 비단이요? 날이 사람들 모아왔어. 왜 빨간 옷을 입으셨어 얘? 왜군들을 꼭 이기겠다는 나의 마음이다. 이제부터 나는 홍희 장군이다. 가자. 홍의 장군. 홍의 장군님 가입시다. 그러나 의병으로 나서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싸우러 가자 카이. 다들 자기들은 군사가 아니라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 됐다.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가자. 가자. 가자고. 움직여 갑시다. 왜군들이 낙동강을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이 거름강을 지나가겠네. 그렇지. 우리가 수는 적지만 왜군보다 이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지. 하모야 구석구석 다 알지. 그제 곽재우는 지형을 이용하기로 하고 물길이 지나는 길목에 나무 막대와 장애물들을 세운다. 아니 저것이는 무엇이다 됐을까? 공격. 거기 딱 서라잉. 곳곳에 숨어있던 의병들이 달려들어 왜군을 모두 소탕한다. 승전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어찌 홍희 장군이 외놈들이랑 싸우가 있다고? 이겠다 보이가 살아남은 놈 한 명도 없다 카이. 그러면 우리도 싸워야 하는 거 아이가? 하모. 소문을 듣고 도망갔던 관군들도 돌아오고 의병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 2천여 명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이곳을 막아야 외놈들이 전라도로 가지 못하고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싸울 수 있다. 거름강 전투에 이어 곳곳에서 곽재우가 승리하자 왜군들은 곽재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빨간 옷만 봐도 벌벌 떨었는데 아니, 빠르가노 땄다. 홍위 장군이다. 도망이로 가자. 또 빠르가노 홍위 장군이다. 귀신이 오다. 그랬다. 곽재우는 자신과 체격이 비슷한 사람을 골라 빨간 옷을 입혀 여기저기 세웠고 다시 와. 홍위 장군이 너무 무섭다. 자신을 두려워하는 왜군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작전을 펼쳤던 것이다. 왜군들은 조총도 가졌고 수도 많지만 우리는 변변한 무기도 없기 때문에 심리전이 필요하지. 아하, 장군님 최고라 예. 최고라예. 홍위 장군이노 물길이노 막고 있으니 땅으로만 움직인다. 전라도로 가려면 이 남강이로 반드시 건너야 하문이다. 그럼 건너노 간다. 그런데 여긴 발이 푹푹이로 빠지는 늪지대가 많습니다. 그럼 몇 명이노 풀어서 마른 땅에 표시해서 그리로만 움직인다. 허이! 마른 땅만 표시해서 늪지대를 피해가겠다 이거지. 와, 자들도 머리 쓸 줄 아네. 그럼 우리도 머리를 써야지. 가서 저 마른 땅에 있는 깃발들을 뽑아서 늪지대에 꽂도록 하자. 어머야, 그럼 자들이 늪지대로 가가 발이 푹푹 빠지겠네. 예. 장군님 머리 억수로 조심이네. 시간이 없다. 어서 움직여라. 다음 날 아침 깃발이노 있는 쪽으로만 움직인다. 가자. 그러나 깃발이 꽂혀 있는 곳은 늪지대였고 발에는 빠지문이다. 어떤 놈이 너 깃발을 여기다 꽂은 것이냐? 멍청이노하다. 멍청이노해. 공격! 공격! 홍위 장군이다. 우리는 이제로 죽었다. 이 전투가 바로 정암진 전투로 의병이 최초로 크게 이긴 싸움이다. 곽재우의 의병군이 정암진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전라도 지역의 식량을 지켜냈고 식량이 부족했던 왜군은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또한 전라도 해안가에서 싸우고 있던 이순신 장군의 수군 쪽에 식량과 무기를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었고 결국 임진왜란에서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곽재우는 의병 최초로 크게 이긴 정암진 전투를 시작으로 경상도 지역의 전투에서 왜군을 물리쳐 전라도 해안 지역으로 식량과 무기를 보내고 한양으로 가는 왜군의 통로를 차단,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스스로 군인이 되어 나라를 구한 홍의 장군, 의롭다 곽재우. 1592년 임진왜란 중 진주성. 장군! 아니 무슨 일인데 일이 호들갑이냐?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2만 명이나요. 2만 이를 어쩐다? 우리 군사들은 얼마나 되냐? 팍팍 긁어 모아도 3,800명이 될랑 말랑입니다요. 그렇다면 일본군이 우리 군사들보다 5배는 많다는 얘기 아니냐? 이를 어찌합니까, 장군?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장군님? 과연 김시민 장군은 일본군으로부터 진주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진주성 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시민 장군.
1592년 4월 일본군은 명나라를 정복하러 간다는 구실로 조선에 침입했는데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당시 아무런 전쟁 준비가 없었던 조선은 순식간에 전라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모든 땅을 빼앗기고 마는데 이제 전라도랑 평안도만 빼앗으면 된다 됐어요. 아이, 장군! 장군! 놓쳤습니다. 또? 아이고 현아비야. 혹시 이번에도 이순신 데스까? 이순신. 그랬다. 전라도로 향하는 바닷길은 이순신 장군이 든든히 막고 있어 일본군이 쉽사리 전라도로 향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다로 못 가면 육지로 가면 된다 됐어요. 그렇다면 그래, 진주성을 무너뜨리면 전라도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다 됐어요. 그리하여 1592년 9월 2만 명이나 되는 일본군이 진주성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쵸? 죽긴 왜 죽냐 이놈아. 장군, 우리 군사수가 일본군에 비해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군사수가 적으면 고르면 될 게 아니냐. 늘려요? 어떻게요? 이때 일본군은 군사수만 믿고 여유롭게 진주성을 공격하려 다가갔는데 진주성에 군사들이 얼마 없다 하지 않았냐 데스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나 군사가 많냐 데스까? 생각보다 군사가 너무 많다 데스. 아니노 되겠다. 작전을 다시 짜야겠다. 작전상 후퇴! 간다. 장군님 작전이 그냥 딱 들어맞았습니다요. 야, 장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요. 야! 김시민 장군의 필승작전 첫 번째 위장술. 그랬다. 김시민 장군은 모든 백성들을 성 안으로 들이고 자, 모두들 이 옷을 입으시오. 어서. 일반 백성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곳곳에 깃발을 꽂아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한 것이다. 단단히 꽂아. 이런 김시민 장군의 작전에 속아 넘어간 일본군은 당황하게 된 것이다. 생각보다 군사가 너무나 많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데스. 그래, 우리에게는 조총이 있다 데스. 당시 일본은 갖고 다니기 편하고 성능 좋은 조총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조선 역시 승자총통이라는 무기가 있었지만 사용 경험도 별로 없었고 수량 또한 매우 적었다. 이 조총만 있으면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데스. 어서 공격하라. 하이. 장군, 일본군이 몰려옵니다요. 빨리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됩니다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습니다요. 이제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됩니다요. 아직 아니야.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대체? 지금이다. 공격! 김시민 장군의 필승 전략 두 번째 효율적인 무기 사용. 김시민 장군은 일본군이 가까이 왔을 때에만 집중 공격하여 무기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 적은 무기로 큰 성과를 거두는 작전을 펼친 것이다. 후퇴하라 데스. 후퇴하라. 야호! 어떠냐 우리의 실력이. 김시민 장군의 작전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분하다 데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데스까? 더 슬프게, 더. 고향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오도상!
오가산 오게 기됐을까? 큰일이다 됐어. 조선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됐어. 김시민 장군의 필승 전략 세 번째, 심리 작전. 김시민 장군은 구슬픈 음악으로 오랜 전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일본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김시민 장군의 전략은 모두 성공하였고 위기를 느낀 일본군은 사다리까지 만들어 진주성을 총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사들 역시 풍나무를 굴리고 뜨거운 물을 쏟아붓는 등 사력을 다해 맞서 싸웠고, 저건 또 뭐냐 됐을까? 조선 군사들을 도와 일본군을 물리치자! 공격! 성 밖에서 의병들이 도운 결과 조선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전쟁을 가리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로 손꼽히는 진주성 대첩이라 부른다. 임진왜란 당시 3대 대첩 중 하나로 손꼽히는 진주성 대첩은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노약자와 여자들에게 남장을 시켜서 일본군을 혼란시키고 적은 무기로도 효율적인 공격을 하고 구슬픈 음악으로 심리작전까지 펼친 김시민 장군의 필승 전략으로 일본군을 크게 이길 수 있었죠.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도 본받아야겠어요.